여러분, 아직도 우유와 칼슘제만 열심히 챙기면 뼈가 단단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십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러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골다공증을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칼슘 보충제만으로는 뼈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뼈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경우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골다공증과 뼈 건강을 25년 동안 연구해온 박사 이서윤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뼈라는 건 단순히 영양소만 채워 넣는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충격과 자극을 받아야 비로소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근육처럼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드시면서 운동은 안 하세요.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조심스럽게만 생활하시죠. 이게 바로 큰 오해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점점 더 약해져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들어가지 않고 혈관에 쌓이거나 그냥 빠져나갈 뿐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매일 우유를 3잔씩 마시고 칼슘제를 꾸준히 드시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해보면 마이너스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뼈를 강하게 만드는 건 칼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몇 개월만 있어도 뼈가 급격히 약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력이라는 자극이 없으니까 뼈가 더 이상 단단해질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자극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뼈는 점점 더 약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은 칼슘제보다 훨씬 강력한 뼈 강화 습관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내용 제대로 실천하시면 골밀도 검사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100세까지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뼈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2세 어머니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소에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우유 한 잔씩 드시고 칼슘제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골다공증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에서 화분을 옮기시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삐끗한 줄만 알고 며칠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셨답니다.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고 점점 심해지더래요. 결국 검사를 받아보셨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척추 압박 골절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너무 놀라시면서 제게 물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칼슘도 챙겨 먹고 우유도 매일 마셨는데 왜 뼈가 이렇게 부서진 걸까요? 정말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뼈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사실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칼슘제는 열심히 드시는데 정작 뼈를 자극하는 운동은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혹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조심스럽게만 지내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뼈라는 건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뼈로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에 쌓이거나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 어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생활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칼슘제를 줄이고 대신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기, 발뒤꿈치 찢기 같은 정말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단도 조금 바꾸셨어요. 우유보다는 녹색 채소와 멸치를 더 챙겨 드시기 시작했죠.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골밀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제만 믿고 운동은 안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사례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있습니다. 칼슘제에만 의존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뼈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뼈를 더 약하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믿고 계시는 상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우유만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 속에는 칼슘도 있지만 단백질도 많이 들어 있어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소화되면서 체내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 산성을 중화시키려고 뼈에서 칼슘을 빼내 쓰게 돼요. 오히려 칼슘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는 여성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한 잔 미만 마시는 여성들보다 골절 위험이 16%나 더 높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유가 뼈에 좋다는 게 상식인데 말이죠. 제가 만난 김영희 70세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평생 우유를 매일같이 챙겨 드셨대요. 뼈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니 마이너스 3.1이 나왔습니다. 이미 심각한 골다공증 단계였던 거예요. 이분이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우유를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렇다고 우유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유 대신 짙은 녹색 채소를 더 많이 드셔보세요.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채소들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2도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이 비타민 K2가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과다 섭취는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를 몇 잔씩 드시나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칼슘만 챙기면 된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제를 사서 드시면서 이제 뼈 건강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칼슘은 집을 지을 때 벽돌에 불과해요. 벽돌만 있다고 집이 완성되나요? 시멘트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철근 역할을 하는 콜라겐도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튼튼한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더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비타민 K2가 결핍된 상태에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그 칼슘의 60% 이상이 뼈로 가지 않고 혈관에 쌓인다는 거예요.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정자 74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칼슘제를 10년 동안 빠짐없이 드셨어요. 그런데 골밀도는 오히려 계속 감소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식단을 점검해 봤더니 칼슘만 챙기고 다른 영양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식단을 바꿨습니다. 멸치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콩류와 녹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골밀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칼슘제를 드신다면 꼭 비타민 D와 함께 드셔야 해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장에서 흡수조차 제대로 안 됩니다.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멸치, 두부, 콩류, 녹색 채소를 식단에 꼭 포함시키세요. 혹시 지금 칼슘제만 드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단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들면 운동은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드니까 넘어질까봐 무섭고 다칠까봐 겁나서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뼈를 더 빨리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뼈라는 건 자극을 받아야 강해져요. 움직임이 없으면 뼈는 더 이상 단단해질 필요를 못 느끼고 점점 더 빨리 약해집니다. 이걸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주 비행사들이에요.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잖아요. 무중력 상태에서 6개월만 있으면 뼈 밀도가 20%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가만히만 앉아 계시면 중력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뼈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반대로 적절한 운동으로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박정수 85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예요.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 하셨거든요. 골밀도도 정말 낮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스쿼트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의자를 잡고 조금만 앉았다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검사를 했더니 뼈 밀도가 8%나 증가한 거예요. 85세 나이에도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아요. 발 뒤꿈치 찢기, 벽에 대고 하는 팔굽혀펴기, 한 발로 서기 같은 운동들이요. 이런 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다칠 위험도 거의 없어요.
매일 1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만 넘어질 위험이 있는 동작은 반드시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혹시 운동하면 다칠까봐 아예 피하고 계시진 않나요?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약은 평생 먹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위험한 오해입니다. 특정 약물들은 장기간 복용했을 때 오히려 부작용 위험이 생겨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을 5년 이상 계속 복용하면 비정형 골절이라는 특이한 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윤선희 76세님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이분은 골다공증 약을 8년 동안 계속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턱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턱뼈괴사라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장기간 약을 복용하면서 생긴 부작용이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진작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약을 조절할 걸 그랬다고요. 약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해요. 3개월에 한 번, 길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지금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없이 혼자서 장기 복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혹시 지금 약을 5년 이상 계속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은 나이 탓이라는 생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뼈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90세에도 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적절한 관리를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포기하는 순간 정말로 회복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본 노인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희망적인 내용이 많아요. 80세 이후에도 적절한 운동과 식단 관리로 골밀도가 개선된 사례들이 정말 많이 보고됐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송미자 82세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처음 오셨을 때 골밀도가 마이너스 3.5였어요. 거의 최악의 상태였죠.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발뒤꿈치 찢기 운동을 하셨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셨대요. 2년이 지나고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2.1까지 회복된 거예요. 82세 나이에도 이런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자극 운동을 병행하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뼈가 좋아질 수 있어요. 나이라는 이유로 예방과 치료를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뼈가 약해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이렇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 잘못된 상식 5가지를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노력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셨던 거예요. 이제 방향을 바로잡았으니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르신다면 오늘의 영상은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들으시며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뼈를 진짜로 강하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뼈 두드리기 습관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라워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데 사실 우리 전통 양생법에도 있던 방법이에요. 뼈를 가볍게 두드리면 미세한 전기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 자극이 뼈세포를 깨우는 거예요. 뼈세포가 활성화되면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려는 신호가 전달됩니다. 마치 잠자던 세포를 깨워서 일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세게 두드리시는데 오히려 멍이 들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손바닥이나 주먹을 가볍게 쥐고 톡톡 두드리듯이 하시면 돼요.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투자하세요. 팔다리부터 시작해서 전신을 가볍게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특히 허벅지뼈랑 정강이뼈처럼 큰 뼈들을 중점적으로 두드려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딱 5분만 두드려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게 발뒤꿈치 찢기입니다. 이건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쉽고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발뒤꿈치를 들었다가 바닥에 찍으면 그 충격이 발에서부터 다리뼈를 타고 고관절까지 전달돼요. 특히 고관절 부위 뼈를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고관절은 낙상했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거든요. 여기가 골절되면 정말 위험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충격이 무릎에도 전달될 수 있으니까 꼭 의자나 벽을 잡고 하셔야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낮게 찍으시다가 익숙해지면 조금씩 높이를 올리시면 됩니다. 하루에 30회씩 3세트만 하시면 돼요. 아침에 1세트, 점심 먹고 1세트, 저녁에 1세트 이렇게요.
한 번에 다 하시는 것보다 나눠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한발서기입니다. 이거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렵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이 약해졌다는 신호거든요. 한 발로 서면 균형을 잡으려고 온몸의 근육과 뼈가 긴장해요. 발목부터 무릎, 고관절, 척추까지 전부 자극을 받습니다. 동시에 균형 감각도 훈련되는 거죠. 낙상 예방에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꼭 벽을 잡고 하세요. 낙상 예방을 위한 운동을 하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벽에 손을 가볍게 대고 한쪽 발을 살짝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벽에서 떼고 해보세요. 좌우 번갈아 가면서 30초씩 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하루에 5세트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1분도 거뜬히 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 집안에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네 번째는 식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녹색 채소와 멸치를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유 이야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녹색 채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채소에는 칼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K2도 풍부해요. 이 비타민 K2가 칼슘을 정확히 뼈로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먹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비타민 K2가 있으면 뼈로 정확히 가는 거죠. 멸치도 정말 좋아요. 멸치는 뼈째 먹는 생선이잖아요. 칼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리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접시 정도 녹색 채소를 드시고 멸치는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먹기 힘드시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챙겨 드세요. 오늘 저녁 반찬으로 녹색 채소 한 가지 추가하실 건가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햇빛과 숙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두 가지는 너무 기본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이 장에서 흡수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만 햇빛을 쬐시면 충분해요. 얼굴이랑 팔 정도만 노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5분 동안은 차단제 없이 햇빛을 쬐이시고 그 이후에 바르시는 게 좋아요. 숙면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뼈를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른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분비되거든요. 늦게 주무시면 이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6시간 이하로 주무시면 뼈 재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드실 계획이신가요? 10시 전에 주무실 수 있도록 저녁 일정을 조금 앞당겨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규칙적으로 하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뼈 두드리기, 발 뒤꿈치 찍기, 한발서기, 녹색 채소와 멸치 식단, 햇빛과 숙면이에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나가 익숙해지면 둘로 늘리시고 서서히 5가지 전부 실천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빡세게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사실 정말 단순합니다. 잘못된 상식에 기대어 칼슘제만 먹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유만 마시고 운동은 안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뼈는 영양제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자극이 필요해요. 움직여야 하고 충격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뼈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나이가 들어도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제가 25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누워만 계시게 돼요. 독립적인 삶을 잃게 되는 거죠.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예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시고 손주들이랑 산책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뼈 건강 하나가 여러분의 노년 삶의 질을 완전히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 보세요. 딱 30초만요. 하루에 5번만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한 번, 자기 전에 2번 이렇게요.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의 골절을 막는 첫걸음이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시면 6개월 후, 1년 후에도 똑같은 상태일 거예요. 아니, 더 나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몇 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 기억하시죠? 뼈 두드리기, 발 뒤꿈치 찍기, 한발 서기, 녹색 채소와 멸치 식단, 햇빛과 숙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골절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릎 관절염을 수술 없이 극복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뼈 건강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